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제 손가락 잘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몇 년 전 79세였던 정할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될 위기에 처하셨던 분이었죠. 그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약만 처방하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들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8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성인 3명 중 1명이 혈당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혈당 관리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할머니처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최근 66세 박 어르신께서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상황입니다. 혈당이 210 이상으로 매우 높았어요.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릿하다고 하시면서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두면 손가락 절단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 형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것을 봐서 너무 무서워요. 박 어르신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생활습관 개선법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정말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이 좋아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개월 후 혈당이 180대로 떨어졌어요. 박 어르신이 정말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며 희망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혈당이 150대까지 내려갔고 손끝 저림 증상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혈당이 130대로 안정되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제야 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손자들과 놀아줄 때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요.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실천과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당뇨는 약만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약물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조절해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생활습관 개선 없이는 약의 효과도 제한적이고 점점 더 강한 약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약만 의존하던 한 환자분은 5년 만에 인슐린까지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생활습관을 함께 개선한 분들은 오히려 약을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현미밥만 먹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현미가 백미보다 좋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현미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충분히 불리지 않으면 오히려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현미 섭취법은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리거나 아예 밥으로 지어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피트산이 줄어들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과일은 천연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박, 망고,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과, 배,
블루베리, 딸기, 체리 같은 과일은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적당량 드시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탄수화물은 아예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먹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운동은 격하게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과도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당을 올릴 수 있어요. 이런 오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올바른 혈당 관리에 실패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혈당을 안정시키는 보물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현미밥과 잡곡밥입니다. 현미와 잡곡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현미의 특별한 점은 감마오리자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당 대사를 도와줘요. 올바른 섭취법은 12시간 이상 불린 후 밥을 짓고 현미와 백미를 7대3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리며 하루 밥 한 공기 반 정도가 적당량입니다. 실제로 현미밥으로 바꾼 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mg/dL 정도 낮아진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들기름의 효능으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혈관 건강 개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은 하루 1에서 2티스푼 정도로 가열하지 말고 나물이나 샐러드에 넣어서 섭취하며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들기름은 산패되기 쉬우니 냉장 보관하시고 개봉 후 1-2개월 내에 드세요. 세 번째 보물은 바라현미 또는 귀리입니다. 바라현미는 일반 현미보다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발화 과정에서 가바라는 성분이 증가해서 혈압과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귀리의 특별한 점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섭취법으로는 바라현미는 밥에 섞어서 드시거나 죽으로 끓여서 섭취하고 귀리는 오트밀로 만들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며 하루 한 끼 정도 대체하여 섭취하면 됩니다. 이 3가지 보물 음식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는 방법입니다. 혈당 관리의 5가지 황금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25년간 환자 진료를 통해 검증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황금 원칙은 단백질 충분, 탄수화물 적당히입니다. 단백질은 혈당 조절, 포만감, 근육 유지에 필수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이를 예방해 줍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닭 가슴살, 연어, 달걀, 두부가 있고 식물성 단백질로는 검은 콩, 렌틸콩, 견과류가 있습니다. 권장량은 체중 1kg당 1.2-1.5g의 단백질 섭취입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음식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두 번째로 먹는 이유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이유는 이미 위장에 다른 음식이 있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순서대로 드신 환자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30에서 50mg/dL 정도 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은 밥이나 죽은 식후 천천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드시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한 숟가락을 30번 이상 씹고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도 일정한 리듬이 있거든요. 권장 식사 시간은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오후 12시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7시, 간식은 필요시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은 식초나 레몬즙 등 산성 성분 활용입니다. 산성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늦춰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식사 전 물에 사과 식초 1에서 2티스푼 타서 마시기, 샐러드에 레몬즙 뿌려서 먹기, 음식 조리 시 식초 활용하기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4가지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비타민C는 이를 제거해서 혈관을 보호해 줍니다. 섭취 방법은 하루 3번 식사 사이에 나눠 섭취하는 것으로 총 1000mg 정도가 좋습니다. 천연 공급원으로는 키위,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기름과 함께 요리에 활용하면 흡수율이 증가하고 하루 1티스푼 정도 카레나 찌개에 넣어서 섭취하며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0배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해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생강차로 하루 2~3잔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는 것인데 반드시 식후에 섭취해야 합니다. 공복 섭취 시 위장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밥, 커피, 요거트 등에 소량 활용하거나 계피차로 마시는 것인데 하루 1티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과다 섭취 시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이런 자연 성분들을 꾸준히 활용하면 약물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최근 72세 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혈당이 290 이상이었어요. 시력 저하가 심했고 손가락 끝이 검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분들도 이제 손을 잘라야 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셨죠.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나이에 이제 좋아질 수 있을까요? 72살인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어르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3개월간 단계적으로 실천하신 결과 혈당이 12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손가락 상태도 회복되었고 시력도 개선되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선생님, 72살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이제 손자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누구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식사 순서 바꾸기로 채소를 먼저 드세요. 2주차에는 비타민C와 생강차를 시작하세요. 3주차에는 강황과 계피를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매주 30분 걷기 습관을 늘려가세요. 포인트는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이지 포기하는 병이 아닙니다. 핵심 비법은 올바른 식사 순서와 보물 음식을 활용하고 비타민C, 강황, 생강, 계피를 활용하며
순차적 실천과 규칙적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약물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며 점진적으로 조절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개월, 6개월, 1년 후 성공 스토리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